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선관위 개혁 대정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니까 꼭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관위를 비판하는 데는 용감한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온 선관위를 못살게 굴고 불신으로 몰아가고 드디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음모론자들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음모론자들이 속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사이 일부 언론이 계속 선관위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공정선거를 한 선관위를 부정선거 소굴이라고 몰아붙이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음모론자들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선관위의 다른 점, 부정선거와 관계없는 다른 점을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 글을 읽으면은 음모론자들은 아마 기분 좋을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이제 우리에게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이제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입니다. 아니죠. 대부분 음모론자들이 일으킨 선동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이 되는데 선관위가 그러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정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검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선거 논란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음모론자들의 비비 맞춰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선거 논란이라고요? 지금 부실선거 논란이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선거는 그냥 소크레 투표함 관리 뭐 그 정도가 부실이지 지금 음모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싹 빼어버리고 부실선거 논란이라고 축소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관위가 범인이라고 지금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대소송의 범인은 부정선거론자들이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넘어간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다룰 용기가 없으니까 선관위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정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열쇠말은 선거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입니다. 먼저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막 자행을 했다 하면 몰라도 63년 동안 공정선거만 해오고 그게 바로 판사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임한 것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굴복해가지고 잘 돼가고 있는 제도를 완전히 흐트러 놓겠다는 겁니다. 법관의 선거위원장 독점은 우선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의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학설이네요. 법관의 선거위원장 독점은 상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어 왔습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으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기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관위를 자유당 시절 때처럼 내무부 소속으로 해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63년 동안 선관위가 관련된 부정선거는 한 번도 없었다. 이 이상의 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거기다 선관위 내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까요? 같은 판사끼리 봐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비약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무장관이라든지 부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은 그 공정하게 보입니까? 타 행정기관에 개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니까 대책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 선동가들이 하는 표현이지 서울시장이 할 표현은 아니죠.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왕국입니까 정말? 그러면 선관위 직원은 살인을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까?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 법률가인 오세훈 시장이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어요.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에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게 이게 합헌적인 결정이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슨 자격으로 오세훈 시장은 불복을 합니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독립성은 있으나 그러나 독립된 헌법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합헌적 해석인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합니다라고 일종의 독단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합니다.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오세훈 씨가 직접 썼는지 누구를 시켜서 썼는지 좀 애매합니다.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개선할 게 뭐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전자개표 시스템입니까? 수개표 시스템이지? 아니 개표 시스템이 그게 전산입니까? 일일이 개수기에 넣어가지고 그걸 또 사람 손으로 다시 확인하고 나오는 결과인데 이게 왜 전자개표입니까?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달라져야 합니다.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겁니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게 1 더하기 1은 2처럼 국가적 진실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는 주장을 과거에 오세훈 씨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다음에 했습니다. 그때는 참 용감하게 했어요. 왜 그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좀 힘이 세워지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씁니까? 그럼 아예 침묵을 하든지. 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부당하게 비례에도 맞지 않게 때림으로써 국민들이 오히려 선관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음모론자들을 믿도록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맞서지 못하는 대통령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김일성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